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야말로 저는 미국에 살다가 20년 전에 공산국가 독재국가로 그야말로 그쪽 사회를 제대로 한번 보고 싶고 배우고 싶고, 더 나아가서는 선교사의 입장에서 그야말로 온전한 교회를 하나 세워볼까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는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자유진영에서만 살다가 갑자기 거기 가보니까 적응이 안 돼요. 두 번째는 그 사람들과의 교제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후에 조금 느껴보니까 역시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듣고 보고 자란 그러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과 말도 안 되는 공산주의 독재 사회 속에서 태어나고 또 배우고 그 체제 속에 순응하면서 살아왔던 그 사람들과의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후에 알게 됐습니다. 제가 중국에 처음 들어가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중국 정부 쪽에 좋은 사람을 소개받아 가지고 사실 제 나름대로 공작을 했죠. 교회를 세우고 뭔가를 좀 하려니까 이 공산국가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반대하고 아니면은 그렇게 크게 공산당이 그걸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외국인이 들어가서 뭘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약간의 그 종교생활 이걸 좀 허락을 했습니다. 허락을 했는데 여전히 지금도 외국인은 그곳에 가서 설교하거나 전도하거나 그 밖에 뭐 공부를 시킨다거나 이런 걸 못합니다. 그런 것을 보고 저는 제 나름대로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중국 공산당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교국가 사업을 해서 조금은 인정을 받았어요. 받아서 제 나름대로의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참 그 공산국가,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뭐 교회를 외국인이 세운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무슨 뭐 장로교가 들어오고 감리교가 들어오고 그래서 중국에 선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하는 선교는 그야말로 좀 한계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제 나름대로의 꾀를 내가지고 종교국과 좀 거래를 하면서 나름대로 뭐 돈도 좀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교회를 세우고, 물론 그 교회는 지금에 말하면 삼자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삼자교회. 중국은 이 삼자교회를 허락하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삼자교회를 중국 공산당 종교국에 등록을 하고 밖으로 십자가를 내걸었습니다. 대단한 이건 뭐 사건입니다. 그들에게서는 별거 아닌데 외국인 내 입장에선 대단한 거예요. 교회를 세울 수 없고 십자가를 달 수 없는 곳에 버젓이 십자가를 달았다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회되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 독립침례교회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서대로 그 사람들을 큰 강가로 데려가서 침수하는 침례를 줬습니다.
이건 공산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제가 한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옆에서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 공안에 체포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그걸 통해서 교회를 할 수 없이 중국 조선족에게, 전도사에게 맡겼습니다. 그게 우리 연길시에 있는 철남교회라는 곳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연변주 혹시 연길에 들어가시면 그런 교회가 아마 눈에 보이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기억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도 결국은 실패하고 여기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그렇다면 이제 북한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북한을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제 제가 그 책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1년 만에 제가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17년간의 북한 생활에 대한 실상을 고백하는, 그야말로 다시 없는 그런 귀한 책을 제 나름대로 1년에 걸쳐서 썼습니다. 그래서 6월 7일 날 결국은 책을 발행하게 됐습니다. 아직 시중에는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곧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와 모든 것이 연합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같이 합해서 살아볼 수 있는 그런 북한으로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엉망진창도 이런 엉망진창이 없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젊으신 분들이 많이 왔는데 Thank you so much. 대단히 좋습니다. 나는 이 젊은 분들에게 정말 말하고 싶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미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 젊은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아야 하겠다는 거죠. 왜? 이 젊은 분들이 대한민국을 앞으로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저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멘. 정말 이 북한은 우리와 비슷하게 생겼죠. 역사도 좀 있고, 또 뭐 그들과의 그 먹는 문화도 좀 같고 이렇지만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보면 북쪽에 있는 사람과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과거의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그 원인, 또 현실적으로 만들어진 그 원인으로 인해서 운명적으로 둘이 갈라졌기 때문에 난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에 대한 거 그냥 다 결별하고 살았었으면 좋겠어요.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뭐 아까 그 PPT에서 보셨겠지만은 지옥입니다. 제가 살아봐서 알아요. 만약에 내가 지옥 같은 곳에 가 있지 않았다면 지금도 나는 북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그걸 자랑하는 것은 아니고, 저도 북한에서 17년 생활하는 동안에 많은 고민도 하고 그야말로 괴롭기도 했습니다. 왜? 한편으로는 북한 정부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을 나는 아낌없이 해줬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 그들과의 교제 가운데서 그들의 삶 자체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인간성을 봤다 이 말입니다. 인간성. 우리와 달라요. 만약에 그분들 앞에 여러분이 서면은 다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정신무장이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합니다. 알고도 당하고 모르고도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코 북한에 대해서 닮으려고 하지도 말고 생각하려고 하지도 말고 완전히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제가 하는 말 속에서 그게 아니고 북한이 뭐 어때 좋은데 뭐 같은 사람들 아니야 뭐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건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북한을 이렇게 우리와 같지 않는, 다시 말하면 결단하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심지어 이야기하는 이 사람은 현장에서 17년을 살아왔어요. 17개월을 가서 산 것도 아니고 당장 20년 가까운 17년이라는 세월을 그곳에 들어가서 실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철저하게 배우기도 했고 깨닫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북한을 찬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요즘 뭐 대한민국에 보니까 뭐 여러 소리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뭐 어떤 말은 어떻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 전광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잠깐 들었어요. 사실은 원래 목사님이 해야 할 일이 아니죠, 이게. 아멘. 원래는 국민 모두가, 정신 차린 국민 모두가, 다시 말하면 애국적인 모든 사람들이 그 문제를 들고 나왔어야 하는데 그 누구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시고 또 목사님이 할 수 없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멘. 저는 그 전에 목사님과 한번 볼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물론 이건 주제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이 정치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정치에 대단히 관심이 많아요. 그만큼 자유스럽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얘기도 되겠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전혀 이 얘기 되면 안 됩니다. 말할 수 없어요. 거기는 이미 자기들이 정한 대로 자기들이 사상적으로 주입한 그 방법대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지시가 된 거는 그 밑에 아무리 뭐 부위원장이 됐던 뭐 어떤 직책을 가지고 권력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위에서부터 하달된 그 명령은 말단까지 그대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습니다. 토를 달 수 있는 거는 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여러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시끄럽냐 하는 것은 바로 북한 때문에 그래요. 아멘. 만약에 이 북한만 없어지면 우리 조용하게 살 수 있어요. 아멘. 북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별난 사람들이 아마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쪽에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 만약에 가실 차비가 없으면 제가 옷을 팔아서라도 제가 차비를 보태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대단히 좋은 곳입니다. 나는 정말 특별히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 모든 그 기독교가 현 시국을 제대로 보고 정말 옳은 판단을 내려서 정말 이 대한민국 운명을 바꿔나가시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아멘. 바꿔야 됩니다. 아멘. 정말 북한에 그야말로 신이 있다고 아마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시죠? 사실 김일성이 입장에서 보면은 뭐 신보다 더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러나 제가 북한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 이 김일성의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를 하고 그쪽에서 가리키는 이 주체 사상이 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2년을 딱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 2년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닙니다. 나는 어쨌든 그쪽으로 보면 미제국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도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타도의 대상이 어떻게 해서 북한 그 사회에 들어왔어요. 또 그 사회에 들어오면서도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일이 물론 자기들이 날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 위에서 한 거니까. 그래서 고도의 전략에 의해서 저를 뭐 여러 가지 직책을 주고 자기네 일에 협조하도록 했죠. 이렇게 하고 보니까 사상적으로 뭔가 좀 체인지를 좀 해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해서 아마 통일전선부에서 아마 조직적으로 저에게 이런 그 사상교육을 하도록 아마 이렇게 그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 제가 그러한 건 잘 몰랐는데 사실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지금 나에게 이러한 그 공부를 가르치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히 요러요러한 목적 때문에 하겠는데 내가 이걸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차피 내가 거기 들어왔는데 뭐 공짜로 가르쳐 준다는데 그거 한번 배워야 되겠다 해서 제가 자청했습니다. 또 그래서 그걸 공부를 해봤어요. 공부를 해보고 나니까 맨 끝에 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주체사상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난 주체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김일성 정치대학에서 제가 2년간 그 주체사상 다시 말하면 북한 사회과학에 대해서 제가 배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르쳐준 모든 하나하나의 그 학문이라고 하는 걸 자세히 뜯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김일성, 김정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주체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살도 붙이고 피도 붙이고 다 붙여놓은 겁니다. 근데 뜯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대단한 학문인 것처럼 우리는 권위를 그렇게 주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사파라는 게 아마 생겨났다고 합니다. 과연 주사파가 왜서 주사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나는 대한민국의 주사파는 엉터리 주사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정신 연령이 가장 낮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이 주사파예요. 나는 제대로 된 데 가서 이 주체사상 교육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지금 있는 주체라고 하는 뭐 좌파라고 하는 이 모든 거 저는 깔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저에게는 아무런 뭐 이렇게 무시무시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그것이 대단히 껄끄럽고 괴롭히고 마음 상하게 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들이 뭘 알고 그쪽을 숭배하고 찬양하고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들은 조금 이제는 좀 알아야 할 필요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책을 쓰게 된 겁니다. 모르겠어요. 뭐 제가 여기 오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탈북자가 그동안 무슨 얘기를 하고 뭐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분들이 그쪽에 살았기 때문에 나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 것 아니면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겠죠. 물론 그분들이 한 얘기가 뭐 다 틀렸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말하는 것들은 결국은 대한민국 사회에 이제 발을 붙이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과장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나는 북한에서 선교 사업을 했죠. 어때요? 선교사고 목사니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니까 뭐 예수도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뭐 다 할 수 있겠다. 물론 중국에서는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못했어요.
17년 동안 단 한 번도 말해본 적 없어요. 예수 믿으더라고 뭐 쫓아다녀 본 적도 없고, 뭐 성경이 여기 있다 하고 준 적도 없고, 뭐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제가 그러한 일을 하고는 싶었어도 할 수 없었던 것은 그 체제가 그렇게 나를 요구한 겁니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둬야 할 것은 북한에 가서 뭘 어떻게 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북한에 가서 뭐 성경을 주고 오고 뭘 가고 복음을 전하고 지하교회가 있고 뭐가 있고 얘기하는 거요. 그건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어떻게 들으셔도 자유예요. 그러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뻥이다. 아멘. 저는 이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양심을 걸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나는 단 한 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그도 살아야 되고 나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단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주민들, 우리 인민들을 위해서 많은 그런 그 식량과 의약품, 그 밖에 이런 학교를 지어주고 양로원을 지어주고 이 사업은 그야말로 잘했습니다. 왜? 그건 말로 하지 않아도 예수 믿으라 할 필요 없잖아요. 가지고 있는 거 갖고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럴 때 제 마음은 이것이 바로 선교다. 제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그게 복음 전한 거예요. 저는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붙들어 놓고 이것저것 얘기하기에는 참 곤란하기도 하지만은 어렵습니다. 듣는 그 사람이 나를 신고하고 그도 결국은 어려움을 겪죠.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면 혁명화 단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혁명화 단계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렵죠. 거기 지방에 살기도 어렵고 그쪽에서는 어떤 범죄가 일어나면 무조건 그 지역에 두지 않습니다. 가족은 가족대로 다 뿔뿔이 흩어서 딴 지역으로 다 보냅니다. 본인은 이제 그때로 말하면 여러 가지 다른 데도 갈 수 있고 아니면은 노동교회소로도 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있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그쪽에서 어떤 복음을 전해서 잘못되거나 하면은 그 즉시로 그들도 곤란을 겪게 돼 있어요. 또 거기에서 그런 것만 아니라 일반적인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북한에서는. 왜? 배가 고프니까 남의 거 훔쳐먹기도 하고 남에게 조금 빌렸던 걸 받아먹고 안 갚았다고 하는 거 이런 거. 이게 우리 생활하고 그런 건 비슷한 게 많아요. 왜? 거기서 사람이 사는 곳이고 일단 법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러나 이 법은 그야말로 고무줄 법이죠. 좀 무슨 힘 있고 빽이 있으면은 또 그걸 빠져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돈 있으면 돈 주고 조금 해결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북한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 인민들은 그야말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렵게만 살아요.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배고파요. 병들어 있어요. 또 그야말로 집 없으면 어디가 얹혀 살아야 돼요. 이상하죠? 사회주의 국가는 모든 것을 인민에 대한 책임을 다 져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죠? 왜 집이 없느냐 하는 걸 내가 가만히 찾아보니까 일단 국가에서, 정부에서, 시에서 집을 줬어. 입사증이라는 걸 나눠줬습니다. 입사증이 있어야만이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당장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먹을 게 없으니까 있는 거 다 내다 팔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준 집을 자기네끼리 입사증을 주고받고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이 사람한테 주고 거기에 대한 돈을 조금 받고 그 돈 갖고는 또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 없이 뭐 친척집에 좀 가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친척집에서 이 사람들을 뭐 하루나 이틀은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같이는 있지 못해요. 왜 못하냐? 식량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도 아이들에게도 다 식량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도 큰 소리 쳐요. 엄마 아버지한테. 왜 내 거 없냐 이거지. 내 배고픈 어디로 갔냐 이거지. 그러니까 자식은 자식인데 혈연 간에 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북한이에요. 참 이게 정말 우리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생활이죠. 이렇게 지금 주민들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이중 삼중으로 고통스럽고 헐벗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눈동자를 보면 정말 무서워요. 우리는 아주 착합니다. 근데 그들의 눈동자는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심성이 다 피폐해져 있어요. 한 가지 제가 그 사람들한테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제대 군인인데 제가 이제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리 회사 그 경비원인데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무 내가 한 가지 뭐 물어보겠는데 대답해 주겠어? 했더니 회장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요. 한 가지 묻겠어. 만약에 우리 공화국에서 전쟁이 났을 때 총을 지급해 주겠는데 그럼 그 총을 잡고 저쪽하고 싸울 수 있겠어? 그러니까 아니요. 대뜸 아니요. 뭐 망설이지도 그럼 그쪽하고 안 싸워? 그러니까 그쪽하고 싸울 무슨 뭐가 없다는 거지. 대략 이쪽을 향해서 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둘이 있을 때 얘기하면 안 돼요. 딱 혼자 있을 때. 지하고 나하고 딱 둘이 있을 때만 얘기가 하는 거예요. 옆 사람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거야. 정말 이 북한 사람들이 비록 저렇게 악다구니를 쓰고 남조선을 수복지역이기 때문에 제국주의로부터 탈취해서 해방을 시켜서 인민들을 해방해야 된다라고 무서워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정작 이 사람들 속에서는 그게 아니고 총을 밖으로 들겠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 체제가 비록 이렇게 강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벌써 이 총을 쥐어주면 남쪽을 향해 쏘는 것이 아니라 북쪽을 향해서 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는 정말 다시 한번 북한 인민들을 생각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난 총을 다 무섭게 생겼으니까 쟤도 말 잘 걸지 않고 사람들도 나한테 말 잘 안 하는데 근데 그러한 얘기를 내가 한번 알아보고 난 뒤에는 정말 불쌍하게 더 보이더라고. 얼마나 했으면은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우성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정말 어떻게 내가 신고하면 이 사람 붙들려가고 뭐 잘못될 텐데 그 얘기를 나한테 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맙기도 하고 해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회사 경비 반장을 시켰습니다. 뭔가 나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반장 직책을 주면은 월급도 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반장으로서의 자기 직책이 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는 좀 우리 회사에 좀 충성을 하죠. 북한 사람들에게는 빨간 완장 문화가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과거 일본군이 우리나라를 한반도를 점령하고 통치할 때와 같은 겁니다. 북한은 지금도 이 완장 문화를 대단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완장을 주면 자기 부모, 형제 알아보지 않습니다. 완장값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북한 사람들의 그 생활에서 오는 심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는 전혀 이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북한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생활상에 대한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 뭐 장마당 같은 것도 많이 봤을 거예요. 실제 장마당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런데 만약에 그 장마당이라도 없었더라면 북한이 좀 더 어려워집니다. 사실은 지금 북한이 저렇게 지탱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은 이 장마당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활성화시켜 놨기 때문에 그나마 배고파도 그 장마당을 통해서 약간 서로가 이게 해결을 하니까 국가에 대한 불만이 좀 줄어들 수 있죠. 그래서 장마당은 계속해서 존재해 갈 것이고 또 많이 좋아질 겁니다. 예, 우리 제가 있는 곳은 한경북도 나진인데 나진은 중국하고 가까워서 중국하고의 교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중국 물건이 많은데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없어요. 왜냐하면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물건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 사람들은 생활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양 쪽으로 가면은 좀 나아요. 왜 평양은 모든 배급은 다 끝났어도 평양만큼 배급은 거기는 계속 지급합니다. 거기 약 한 300만 명 삽니다. 이 300만 명이 1년 내내 있는 국가 행사에 동원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조금 뭐 나름대로 뭐 좀 좋은 성분 가진 사람들이 가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도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네들 차라리 옛날에 살던 시골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시골로 갔으면 좋겠다. 말이 뭐 이렇지 밤에 전기도 없고 또 뭘 하나 해먹으려도 무슨 뭐 석탄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러니까 불편하다. 시골로 가면 그래도 나무가지 꽂고서 뭐라도 해먹으니까 되잖아요. 물도 흐르니까 괜찮죠. 여기는 물도 없다 말이에요. 시간별로 물 주니까 그 높은 고층을 올라가는 그 물이 제대로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라고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게 전기가 있어야 오르락내리락 하지. 그러니까 뭐 30층에서 내려오려면 땀 뻘뻘 흘리고 내려와야 돼요. 짐 다 싸들고. 이게 평양입니다. 겉으로 우리가 볼 때는 전기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전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이 다시 옛날 자기가 살던 힘들어도 옛날 살던 곳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이만큼 평양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땐 참 좋은 것으로 이게 보이지만은 절대 그렇지는 못합니다. 상당히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평양 사람들이에요. 평양에 저도 뭐 여러 번 다녀서 거기 잘 알지만은 정말 차라리 어떻게 보면 그냥 평성에서 평양까지가 한 40분이면 들어옵니다. 근데 건물소가 대단히 많아요. 아니 평양과 평성은 그 옆 동네인데